내가 외롭지 않고 함께한다, 소속감이 있다, 우리가 사회적 어떤 관계의 연결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똑똑해지는 거예요, 더. 함께하는 게 중요하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연결된 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뭔가 기억을 할 때도 내가 똑같은 거를 이건 내가 내일 영준이한테 얘기해줘야지 하면은 같은 시간을 한다 하더라도 내 영준이한테 이야기해줘야지 라는 사회적 관계를 생각했을 때 어떻다? 더 암기가 잘 됩니다. 엄청 꿀팁인데 이거. 사회적 존재라는 게 왜 무섭냐면 우리가 뭔가 연결이 된다는 것만으로서 부가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또 한 사람의 좋은 친구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단체의 소속감이란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친구를 만드냐? 친구 관련된 그 연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그러니까 익숙할수록 친해질 확률이 높아요. 고딩 때 친구 또 대학교 때 친구 보면은 그때 되게 오랫동안 봐서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때 친구 만난 이유가 뭐냐면 서로 다 알아. 그냥 익숙해. 그 자체가 편한 겁니다. 두 번째는 물리적 근접성. 되게 친한 친구도요. 멀리 떨어지면 떨어졌으면 자주 못 보니까 다시 만나면 좋긴 해. 그런데 알고 보면 대화를 거의 못 해요. 세 번째는 유사성입니다. 이거는 사회적 존재로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건데 나랑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부부관계를 연구를 해보면 나랑 비슷한 사람하고 결혼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끼리끼리라고 우리가 욕할 게 아니라 사람은 끼리끼리를 좋아해요. 심지어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자지만 나랑 비슷하게 생긴 여성을 더 좋아해요. 이건 블라인드를 해도 그렇습니다. 진정한 친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비밀을 공유하는 건데 내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공유할 때 이게 가치관도 그렇고 나의 비밀도 그렇고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되게 나한테 되게 소중한 거야. 내가 귀중한 거야. 이거를 같이 공유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는 거죠. 그럼요. 예. 그런 사람이 나의 비밀이든 나의 가치관이든 나의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는 거네.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했을 때 관계의 깊이는 되게 크게 깊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런 사람이 한 명이나 있다 하더라도 어떻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적으로도 그걸 극복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내가 큰 소속 어떤 단체에 있는 것만으로도 극복이 가능합니다. 내가 어떤 그 소속감 자체가 내 외로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외로움을 극복하면 그냥 또이또이가 아니라 그냥 뭐 아무런 상태가 아닌 게 아니라 외로움을 극복하는 순간 어떻다? 우리가 똑똑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소속감이 없다 하더라도 암기를 한다 할지라도 누구한테 알려줘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도 암기하는 효율이 높아지는데 이 이유는 우리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혼자 하는 공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국 혼자 해야 돼요. 그러나 외로움을 계속 느끼면서 혼자 공부한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적절하게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말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뭔가 혼자 있고 고립됐다 라는 그 인식을 하게 되면 이 얘기는 내가 혼자 생활해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외로움을 느끼는 것 자체가 우리 사실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강, 공부에 특히 우리 인지 능력에 매우 큰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다. 외로움과 인지 능력 간의 상호관계를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연구들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험 전에 그냥 여러 가지 이제 무슨 뭐 성격 조사나 뭐 상황 여러 가지 조사를 합니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 상이고 그런 성격이고 당신은 앞으로 조금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 있고 좀 외로울 수 있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인지 능력 소칭 IQ 비슷한 시험을 했거든요. 당신은 향후 미래에 외로울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IQ가 떨어집니다. 인지 능력에 방해를 하는 거죠. 내가 앞으로 고립될 수 있다? 혹은 내가 외로울 수 있다라는 자체가 악영향을 미치는 거고 우리가 외로우다는 걸 스스로 인식하게 되면은 자제력이든 인지 능력이든 이것이 순간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 공부를 확장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계속 외로움을 느끼면 우리 계속 공부를 할 때도 다른 때보다 외로움을 안 느낄 때보다 더 효율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 우리 사회적 존재다 보니까 거의 예외 없이 이거 거의 예외가 없는 겁니다. 거의 예외 없이 외로움을 타면 우리가 공부에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혼자 생활한다 하더라도 외로움을 안 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우리는 누군가를 다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기준 중에 아주 훌륭한 기준이 뭐다? 최악일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예요.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상황이 정말로 안 좋은 방향 극에 달했을 때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게 이 사람이 어떠한 수준이다. 이 사람 나중에 함께 살 수 있겠다. 이 사람은 내가 믿고 갈 수 있겠다. 평생 갈 수 있겠다 하는 판단 중에 아주 퀄리티가 높은 겁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와이프하고 오랫동안 사귀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지금 한 18년, 19년 됐는데 둘 다 서로를 얘랑 가야 되겠다 하는 계기가 거의 똑같아요. 산티아고 여행 갔는데 800km 걷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극한 상황이 처음에 계속 누적이 돼요. 근데 와이프 같은 경우는 너무 몸이 힘드니까 약간 이성줄을 놓은 거예요. 근데 내가 순간적으로 나까지 이성줄을 놓으면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정말 제가 제 상황에서 나가 이렇게 있었나 할 정도 인내심을 발휘했어요. 왜냐면 이 상황이 나까지 힘들면 안 되겠더라고. 한 15일 지나니까 이런 모습이 되게 신뢰가 갔다고 하더라고요. 와이프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거의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자기의 배우자가 그 상황에 좀 냉정하게 그걸 판단하고 그렇게 하니까 잘 믿을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죠. 비즈니스 리더의 덕목이 뭐냐? 최악일 때 정신줄을 잡고 있느냐 아니냐. 왜냐면 최악인데 리더가 정신줄을 놓잖아요? 그러면 다 아비규 아니야. 어떤 사람의 진가를 판단할 때는 최악일 때 어떻게 하는가를 놓고 판단하면 좋고, 역으로 얘기하면 그 판단 속에서 같이 지낼 수 있다는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의 어떤 진정성, 진가를 알았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최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주변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들만의 비밀일 수가 있잖아요. 경험적 비밀일 수가 있겠지. 근데 남한테는 잘 얘기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 근데 그 무엇을 대부분 같이 바닥을 경험했을 때거든. 그때는 솔직히 설명해도 그 느낌을 몰라. 그냥 우리만 아는 거야. 근데 우리만 아는 그 밑바닥 그 느낌을 겪어내고 같이 갔기 때문에 정말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파트너가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면 여러분은 누구랑 가치관을 공유했습니까? 그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자꾸 이제 수동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내 가치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지? 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 여러분은 누구의 그런 친구입니까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누구의 고민을 그렇게 들어줬습니까?